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수시 100%가 좋을까 정시 100%가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라고 할까요? 이런 마디를 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지난달 호에는 제가 물리학과 관련한, 그러니까 우주와하고 관련한 글을 조금 봤었는데요. 그 보면서 참, 우리 저라는 존재가 참 매우, 그죠? 너무 하찮죠. 너무 하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꼭 뭐 재산을 많이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뭐 물려주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지가 알아서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게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죠. 그것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앞에, 그 정말 반발짝만이라도, 아니 반발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요만큼이라도 앞으로 좀 전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실 너무 엉뚱하죠. 그 개인의 인권은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장관이잖아요. 지금 후보자도 아니고 장관의 가족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일반 개인들에게, 자기들에게 밑보였던 일반 개인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겁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장관에게 저 정도면 일반 개인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예전에 뭐 모든 수사에서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한 집안을, 가정을 이렇게 예전에 보면 그 뭐죠? 그 한 가족이, 그러니까 뭐 아빠가 간첩이면 뭐 줄줄이 사탕으로 다 간첩이 돼버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처럼 간첩을 조작하는 사건이라든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뭐 법사위원장도 하고 그러죠. 물론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검사가 만들어서 조서를 올리고, 그리고 그 판사가 그 사람이 나 당했습니다라고 해도 그 말은 듣지 않고 판결을 한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후세에는 그런 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시 돌아가서 그 수시 100%와 정시 100%에 대해서 어제 그젠가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실천 교육 교사 모임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국회에 무슨 토론회 가서 그 뭐 절대평가, 그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절대평가와 또 학생부 교과 위주라고 어떻게 봤는데 아직 취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에서 이제 정시는 안 되고 수시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부 어느 쪽에서는 정시 100%를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정시 100%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제 댓글 참 밑에 보면 어떤 분이 수시 30%, 정시 70%라고 써놓으신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빠 말고도
남자분이었는데 그 아빠 말고도 정말로 다양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면 그 학력고사 내지는 수능으로 100%로 하면 뭐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애들은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물론 민주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교육은. 이제 그런데 이 교육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쨌든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졌죠. 우리가 동물들 세계에서도 인간만큼 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또 배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은 없다 그래요. 그죠? 뭐 인간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것만큼 교육의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경쟁이다 보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시 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시 된 것처럼 이제 교육에 엄마 아빠가 관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능동적인 그러니까 능동적인 학생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쫓아가기만 하면 됐던 구조에서, 우리 산업 구조가, 우리 직업 세계가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리드해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못 먹고 살았을 때는 정말 1분만 쫓아가면 되었었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쫓아왔습니다. 따라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망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리드해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산업을 리드해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한국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전자 쪽이 따라잡혔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드해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뒤에 또 중국이 오고요. 그 뒤에 또 베트남, 또 인도,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리드해 가지 못하면 그 사회는, 그 사회의 경제는 자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는 한 200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렇게 수능에 의한, 수능 100%, 그러니까 막 어떤 학업 습득, 그러니까 AI처럼 습득 능력만, 학습 능력만 가지고서는 세상에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우리는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내지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던, 이미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야 200년 또 그러면서 또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인 거고요. 이러니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인구수는 계속 늘죠. 미국은. 한국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또는 고령화가 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인 것처럼, 예를 들어 수능에 의한 검증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워서는, 물론 대입만 놓고 본다면 그냥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입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그 과정이 그런 식이면 중학교 과정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초등학교 과정도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암기 위주의, 또는 학부모들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지금도 학원비에 투자되고 있지만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능으로 갈 경우에는.
물론 수능으로 갈 경우에는 가르치는 교사 역시 굉장히 편합니다. 또 배우는 학생들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평가하면 됩니다. 성적으로 자르고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 또 지금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또 거기에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죠. 학생부 교과는 학교마다의 편차가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매우 큽니다. 시골과 중소도시가 다르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다르고 대도시에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특정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또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이 또 다릅니다. 이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쪽만 집중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아니 잘 사는 사람이 투자해서 더 많이 더 좋은 대학 간다는 거,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강남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골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함께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 학생, 또는 지금 당장은 학원을 못 다녀서 또는 책을 덜 읽어서 수능 성적은 나쁘지만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더 우수한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위주 100%는 매우 위험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처음에 벌써 한 5, 6년 전에, 7년 전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몸을 담고 이 취재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100%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늘 학교 선생님들과 취재를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뭐 20, 30%는 정시, 그 다음에 20, 30%는 또 그 학생부 종합전형, 뭐 나머지는 학생부 교과,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더 올바른 거라고 한다고 하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않나? 근데 왜 선생님들은 저렇게 수능 정시도 20, 30%를 유지하기를 바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이나 적성이나 또 수능 정시의 경우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혀 맞지 않아. 말도 안 해. 그냥 공부만 해. 바보처럼. 어떤 면에서 바보처럼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애들하고 대화나 애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수능 정시도 좀 있어야 되고, 적성도 좀 있어야 되고, 논술도 좀 있어야 되고, 학생부 교과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공교육 활성화나 이거는 또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어떤 필수적인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또 학생부 종합도 애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업도 재밌어. 또 애들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장관 되면 싸그리 다 바꿔서 그게 뭐 수능 100%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꾸며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개털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최근에 열받는 일이 좀 검찰과 관련해서 열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입이 자꾸 과격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100%의 경우에도 결코 올바른 결정이 아니고 정시 100%도 올바른 결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경우도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까지도 감안해서 교육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다 하더라도 미래 사회가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산업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가 단순히 고등학교만의 얘기가 아니죠. 물론 고3만의 얘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가 그 밑에까지 퍼져나가는 거 보면 교육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교육 정책을 이렇게 180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작년에 수능 정시를 10%를 2022학년도에 늘리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만, 왜냐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어차피 30%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불만들은 저 밑에 아이들, 예를 들어 밑에 대학, 예를 들어 랭킹 30위권 밖의 대학들, 30위권 밖에, 예를 들어 31위부터 밖의 대학들은 사실 학생부 교과로 뽑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갈 애들이 거의 없어요. 또 거기다가 학령인구 감소까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수능 정시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저변에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있는 사람들 부류 쪽이고, 그쪽은 이미 인서울 대학들은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몇몇 대학을 빼고는, 정말 서너 개 대학을 빼고는 전부 다 30%를 다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바뀐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거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대가 30%만이 아니라 40% 뽑기를 원하는 거죠. 50% 뽑기를 원하는 거고요. 아니, 목동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대치동의 학부모나 또는 대구 수성구의 학부모나 대전 둔산동의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라도 어디는 저 까먹었어요. 그 이후로 아직 제가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데 탄자 들어가든가 빗자 들어가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나머지 중소도시는요, 정말 그 애가 공부에 귀신 정도 되면, 그죠? 공부에 귀신 정도 되면, 혹시나 또 모르겠어요. 예전에,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때 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그 사람 저쪽 시골 어딘가에서, 영덕인가요? 어딘가에서, 정말 그 군에서, 또 그 군 옆에서 정말 저렇게 뛰어난 애가 있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애, 그런 애가 서울대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뛰어난 아이라는 게 요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그죠? 물론 요즘은 그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우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애들 1년마다 성장 다르고요. 어떤 특정한 거에 따라 툭하니 이렇게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100%나 정시 100%나 그 누구도 함부로 자기가 장관이 되었다 그래서 착착착 자기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그런 그 어떤 불거진 문제들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출발을 했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국 후보 장관의 그 따님의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 게 아니라 뭐 대충 보면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닌 걸로 거의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그 이후에 뭐 동양대학교의 뭐 총장 그것도 아주 웃기는 얘기죠. 성립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가려고 그러는데 동양대 총장께 필요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상이니까 뭐 의미를 찾으려면 있겠습니다만 그 정말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그거를 떠나질 않아요. 나 정말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100%냐 정시 100%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조금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제가 그러니까 기업했던 사람, 그러니까 7년 전 이전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7년 정도는 또 외국 생활을 했었고요. 저희 경우에 또 나머지는 거의 다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채용도 하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중소기업 어쨌든 사장이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뭔가 무슨 데이터를 외우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살짝 우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잠깐인 거고요. 왜냐하면 또 적응되면 딴 사람들 다 하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 이미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기안해내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회사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톡톡이나 나침반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들어도 학벌이 좋아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 학벌이 좋아야 글이 잘 써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이미 경험에 의해서 쌓인 거죠. 그것은 성적으로 체크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이 사람의 역량인 거거든요. 그 역량이 이 글을 잘 쓰고 더 뛰어난 각도에서 바라보고 글을 써내려가지 학벌이 좋으니까 저 친구가 글을 잘 쓸 것이다.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가끔 학벌도 좋은 친구가 시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원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라면 완전 A급인 거죠. 그죠? 완전히. 근데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 그러니까 뭐 꼭 우리 자녀도 결국 우리 인생 전체의 후배죠.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성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습 능력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습 능력은 이미 AI가 충분히 다 해요. AI가. 나머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AI가 못 해주죠. 그죠? 또 AI가 가치관도 해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봉사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하니까 그 AI도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라도 이미 나와 있던 어떤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또 분석해보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대안 제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 모둠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창의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역량을 끌어올려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애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를 차라리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교, 아니면 학생부 교과만 하는 학교, 또는 수능 정시만 하는 학교,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대학은 마음껏 선별을 하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어찌됐건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하고 학생부 교과는 교과라고만 한다면 아마 대학은 이미 정해졌을 겁니다. 지금과 똑같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애 플러스 수능 바닷가는 수능 최저를 두는 거, 또 학생부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를 두는 거, 이렇게 가겠죠. 대학은 맘대로 뽑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현재의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능한 한 수능 최저를 없애는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고, 서울대는 수능 최저를 이제 거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부산대, 충남대 말고는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 거죠. 근데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모든 학과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만 있어도 괜찮은, 뭐 이런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올해는 좀 더 약해져서 탐구 과목 2과목 중에 이렇게 좀 낮췄죠. 이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생들 쪽에 많은 것을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왜 서울에 있는 학생들 많이 뽑아요? 뭐 이딴 식으로 나와요. 또 지역균형이라 그랬지 시골 지역만 뽑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 지역만 따로 뽑겠다는 농어촌 전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육 소외된 쪽들을 좀 더 바라보겠다는 것이지 아예 그쪽만 뽑겠다는 전형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언론 기사를 쓰려고 하는 언론사들은 역시 어떤 특정한 곳에만 각도를 두고 그 각도에 의해서만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본, 왜냐하면 입시 전반에 대해서 매번 생각하는 학부모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일도 있고. 근데 어떤 어떤 기사 하나만 보고 그 기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전형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능한 한 이 수시 100%, 정시 100% 이것은 설령 바뀐다 해도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러니까 3년 예고제거든요. 3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그러니까 당장 고등학교 1, 2학년은 관계없는 거죠. 또 중학교 2, 3학년도 관계가 없는 거죠.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학부모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상에서 제가 굳이 이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시는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또 학생부 교과도 있는 거죠. 그 수능에도 물론 뭐 꼭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후세에게 줄만한, 후세에게 남겨질 만한, 또 후세에게 도움이 될 만한, 후세가 조금 더 우리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또는 그 시민사회가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하려면 이 모둠 수업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수업,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배웠던 수업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은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모여서 그 사람이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수시 100%나 아니면 수능 정시 100%는 거의 뭐 앞으로는 나올 일 없을 것 같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또 수능을 그만둔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한마디로 가진 자들은 수능 정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굉장히 가진 자도 아닌데도 내가 수능 정시를 그래도 100%로 하진 않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정관념이거나 편견이 있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매력이 있어요. 이것은 뭐 저의 돈하고 버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대학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하다 보니까 살짝 좀 길어졌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길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때문에 최소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자꾸 줄이다 보니까 더 줄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